자, 시합시다. 갑자기 있어. 자, 이제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발견적 프로 최근 기출에 졸래 많이 나오는 거, 나머지 그 전권 안 해도 되고요. 9-17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오케이? 앞에 것들은 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 그냥 한번 쓱 보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굳이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이것만 좀 자세히 봅시다. 9-17번을 볼게요. 이제 니네가 겪을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까 문제 풀면서 잠깐 봤다. 그렇지 않아? 어떻게?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갈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얘네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보는 주거든? 그냥 아예 이렇게 A5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 불친절하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 줬다. 그냥 한 문제 줬다. 그러니까 한 항을 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봐봐. 내가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A1부터 A100까지의 합을 다 구하래요. 그럼 봐봐. 너네는 요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규칙은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알려준 게 참 애매하게도 A1을 준 게 아니라 A5를 줬어요. 그런 거가 결국 나는 A1부터 A100까지를 다 구해야 된다면 얘를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그 수열도 다 구해야 되는 거고 요 전으로 돌아가서 몇 개만 하면 돼 얘는? 4개만 하면 돼. 오케이? 이거를 내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추적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역추적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냥 정방향. 우리가 애초에 n이 주어졌을 때 n 플러스 1을 유추할 수 있느냐가 귀납적 정의의 의라고 했잖아. 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 근데 역추적은 얘가 나오려면 얘가 뭐였지? 를 거꾸로 추측해보는 거야. 오케이? 너네 입장에서 얘가 쉬울까? 얘가 쉬울까? 정추적이 훨씬 쉬워요. 왜? 내가 뭐라 그랬지? 수열은 그냥 함수라 그랬어. 그냥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일 뿐이라고. 그치? 근데 봐봐. 니네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f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3x 플러스 1이고 뭐 x가 2보다 작으면은 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뭐 3x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맞지? 근데 얘 봐봐. 얘는 함수예요. 함수라는 게 뭐야? x의 값이 하나 결정이 나면 y의 값이 하나 결정이 나는 구조라.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진행할 값은 내가 만약에 내가 얘를 y라고 놓으면 얘는 x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하나로 결정나는데 y가 2개가 나오겠냐? 그럴 일은 없다. 오케이? 근데 반대로 잘 봐. 역추적은 어떤 불편함이 존재하냐면 얘를 y라고 놓으면 얘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y의 값이 이게 나오려면 x의 값은 대체 뭐가 나와야 되니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면 얘는 뭐가 이상해지는 거야? 봐봐. 만약에 내가 저 새끼 그림을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대충 그린 거야.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봐봐. 내가 x의 값이 5일 때 y의 값은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건 존나 쉬운 거지. 근데 문제는 얘들아 y의 값이 5가 나온데 x의 값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걔는 어떤 오류가 생겨? 존나 많은데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역추적이 빡센 거야. 왜? 한 y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빡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정확하게 요 역추적을 할 때는 케이스가 뭐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나는 정추적이 쉬우니까 정추적 먼저 해볼게. 알겠지? 봐봐. 얘가 5야.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이 조건 자체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위에 루트로 가야 돼? 밑에 루트로 가야 돼? 위에 루트로 가야 되고 그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뜬다라는 거야. 괜찮지?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밑에 루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루트에다 집어넣으면 5가 돼. 야 그럼 얘는 무한의 굴레 채채굴레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내가 100가지 가든 1000가지 가든 얘의 족보는 내가 다 구한 거야. 여기까지 파악되지?
문제는 뭐라고? 역추적이야. 잘 들어봐. 얘가 5가 나오려면 내가 x의 값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얘가 5가 되려면 만약 위에 루트로 와서 5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11이면 되죠? 괜찮아? 그리고 밑에 루트로 왔다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둘 다 되는 거 맞니? 괜찮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 그렇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 잘 봐. 얘가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였어. 그럼 얘는 4가지, 8가지, 16개나 있다는 소리겠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6개를 다 구하라는 그 양심 없는 출제자는 없을 거 아니야. 안 되는 놈이 반드시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11이 되려면 얘는 위에 루트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7 밑에 루트로 오려면 마이너스 2a 3 더하기 3이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넘어갈게요. 8이 되고 a3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될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한번 볼게요.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오려면 얘는 5에서 오면 돼. 맞지? 밑에 루트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2a 3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야. a3은 뭐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불만 있니? 불만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죠? 왜? 2에서 마이너스 1로 오는 게 불가능해. 왜 그런 거야? AN이 0보다 작아야만 밑에 루트로 올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러면 결국 다행히도 여기서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제 6가지, 12가지 그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마저 한번 해보자. 얘는 어때요? 17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어? 23으로부터 올 수도 있었고 어떤 경우로도 올 수 있어? 밑에 루트로 만약에 온다면 내가 얘를 연습장으로 좀 쓸게. 마이너스 2a2 더하기 3이 17이 되려면 얘는 1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불만 있니? 불만 없죠. 음수가 5거니까 상관없잖아. 맞지? 자 마이너스 4는 어때? 위에 경로로 왔으면 2로 올 수도 있었어. 근데 밑에 경로로 오려면 자 마이너스 2a2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거든. 얘 마이너스 7이면 a2가 2분의 7이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도 어때? 안 되는 거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양수가 일로 올 수가 없다고. 자 그럼 봐봐.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거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귀찮음을 니네가 느낀다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 잘 들어봐. 이걸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얘가 y 값이고 얘가 x 값이라고 했어. 얘네 치역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AN이 0보다 작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요 경로로 왔다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커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 음수일 때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전체 얘의 값은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경로로 왔을 때는 그 결과가 무조건 3보다 커야 되는데 밑에 결과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밑에 경로로 올 수 있겠냐고. 못 온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어땠어? 못 왔던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그러면 반대로 요것도 체크할 수 있어. 봐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의 결과는 뭐겠어? 6보다 크거나 같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로를 체크를 할 때 이제 요게 판단이 되는 거야. 위에 경로로 올 경우에는 마이너스 6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놈만 가능한 거고 밑에 경로는 3보다 큰 놈만 가능하겠구나. 그럼 봐봐. 5라는 놈은 어때? 위에 경로 밑에 경로 다 되는 거 맞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를 잡아놨다면 얘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야. 어때요? 위에 경로로 왔다면 11, 밑에 경로로 왔다면 마이너스 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여기서 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미 했던 놈은 내가 족보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여러 번 해줄 필요가 없구나. 전에 거, 과거 거를 보고 그냥 봐도 상관없겠구나.
요게 생각이 드시는 맞나요? 그럼 사실 얘네는 내가 최종적으로는 A1을 구해야 되는데 11은 두 번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17하고 마이너스 4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 마이너스 1은 5로밖에 못 간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들만 좀 마무리 지어주자. 23은 어때? 29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밑에 경로로 왔으면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그리고 올 수 있어. 자 여기서 주고 마이너스 7은 밑에 경로로 올 수 있어? 위에 경로로도 올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괜찮죠? 2는 어때? 위에 경로 밑에 경로 다 되니? 안 되죠. 얘는 밑에 경로 안 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에 것만 가주죠. 위에 거 가면 어때? 8로 더 왔겠죠. 이러면 모든 A1이 다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 괜찮아? 할만하겠어?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거 1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 얘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달래요. 잘 봐봐. 어차피 얘네들은 내가 볼 필요 있어 없어? 굳이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얘네 숫자들은 100개 중에서 4개를 뺀 96개 중에서 96개 중에서 얘네 둘이 모으면 4가 되는데 그게 결국 96 나누기 2 48쌍이 있는 거니까 192겠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어차피 최대값도 뭐 더하기 192일 거고 최소값도 뭐 더하기 192일 텐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뺄 거잖아. 관심이 없다. 맞지? 나 뭐 구해주면 돼? 1부터 4까지의 놈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최대값은 누가 봐도 언제야? 여기죠? 가면 갈수록 존나 큰 숫자네. 그래? 얘네를 다 더해보면 내가 집에서 해왔거든? 80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좀 느낌상 위로 가면 너무 커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 좀 작아지는 거네. 맞지? 어때? 경로 중에서? 예, 마이너스 너무 적어. 얘도 마이너스가 최대한 많이 나올 요 경로? 여기가 좀 작을 것 같은데? 맞죠? 구해보면 뭐야? 8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답은 72다. 된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추적은 쉬워, 역추적은 어려워. 왜? 여러 경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경로를 니네가 역추적할 때는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경로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얘네들을 굳이 여러 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겠지, 그지? 그러면서 내가 추적해주면 되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적어도 돼. 다시 18번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안 할 거야. 얘는 안 할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봐봐. 이 수열의 균형적 정의 문제가, 자 우리 바로 이전에 푼 문제가 출처가 어디니?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때 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게 6월 평가원인데 6월 평가원에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었어요. 9월 평가원에 처음으로 이제 평가원다운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요 문제는 자 봐봐. 어쨌든 귀납적 정의는 발견적 추론은 결국 노가다가 목적이야. 오케이? 니네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할 수 있겠니가 목적인데 요 문제는 나열하면 존나 힘들어.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일단 세 갈래니까 존나 복잡하잖아. 역추적하면은 3개, 9개, 27개, 81개 존나 많잖아. 근데 애초에 A5랑 A6에 대한 정보를 줬고 얘를 구하래. A1부터 구하래. 그럼 어때? 경로가 너무 다양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워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좀 편했거든. 뭐냐면 결국 얘를 함수로 바라봤을 때 얘 그림을 그려보면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얘의 함수의 합성, 결국 합성함수잖아. 무슨 말이냐면 A1의 값을 내가 몰라. X라고 해볼게. 그럼 A2는 뭐야?
저 함수를 겪은 fx일 거 아니야. a3은 그 함수를 다시 x에다가 집어넣으면 얘 합성함수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합성함수를 5번 합성하고 6번 합성한 그 함수값이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함수값을 만들어야 되는가. 로 추론을 하면 그나마 좀 편해져. 그래서 이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9월 평가원이잖아. 당장 다음에 수능이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로도 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로 강사들이 존나 가르쳤단 말이야. 물론 나도. 얘들아 이거 수열의 귀납적 점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노가다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 근데 그랬던 과거에 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왜?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유일하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 문제가 유일했어. 함수만 해석했을 때 존나 편해지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예외성이 있어서 나는 안 할 거야. 알겠지? 근데 한번 나열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열해봐. 토하고 죽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나도 이때 당시에 애들 가르쳐 줄 때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이 문제를 당일날 풀어봤을 거 아니야. 당일날 풀어봤을 때 나는 저기 생긴 게 함수 근데 마침 연속 함수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좀 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 근데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납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 푸는 방법이 있어. 이제부터 알아둬. 라고 나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안 쌓였거든. 나온 지 얼마 안 된 유형이다 보니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 없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함수에 대해서 막 기겁하고 막 한번 막 함수를 어떻게 풀어보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여러 엔제들, 여러 모의고사들 얘네들이 다 어땠냐면 이거 가지고 함수로 만드는 변형 문제들이 존나 많이 냈어요. 그래놓고 수능에 낸 게 19번이야. 함수랑 좆도 관련이 없어. 이 문제 본 적 있다 손들어. 있어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
봅시다. 이 문제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얘네의 절대값 정도 나왔는데 부호를 모르는 거다, 맞지? 근데 얘네를 싸그리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14래요. 약간 퍼즐 문제야. 어떤 놈이 플러스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여야 대체 얘네의 합이 마이너스 14가 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함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인데 잘 봐봐. 가면 갈수록 숫자가 2배씩 커지는 거잖아, 맞지? 니네가 요거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었을걸? 2 더하기 4는 몇이야? 6이야. 6 더하기 8은 14고 14 더하기 16은 30이고요. 30 더하기 32는 64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더해봤자 얘가 안 나오고, 얘네 싸그리다 더해봤자 얘가 안 되고, 얘네 싸그리다 더해도 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2부터 512까지를 싸그리다 더해도 걔네 값은 몇이야? 1022야. 2가 모자르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만약에 얘네들이 싸그리다 마이너스고 있으니까 플러스야. 그럼 어때? 플러스 2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4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얘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나머지가 싹 다 마이너스더라도 양수가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네가 싸그리 다 플러스가 되더라도 몇이라고? 마이너스 2라.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네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난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시그마가 마이너스 14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가 총 몇이 빠져야 돼? 마이너스 12가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12가 빠지려면 내가 얘네를 몇 개는 골라서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때? 마이너스 12를 빠지려면 4랑 8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네를 싹 다 계산해서 답을 구하면 틀린다 라는 거예요. 왜? 자, 이 문제는 봐. 내가 얘를 이걸로 만들 거야. 12만큼 빼야 되는 게 맞아. 4 더하기 8이 12만큼 맞아. 잘 들어봐. 내가 만약 얘를 마이너스 4로 바꿨다면 요 시그마 입장에서 몇만큼 손해를 본 거야? 8만큼 손해 본 거죠. 얘도 마이너스 8로 바꿨다면 16만큼 손해를 본 거야. 그럼 8하고 16만큼 손해를 보면 나는 12만큼만 손해를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24만큼 손해가 간 거야. 그럼 얘 시그마 값은 26이었겠죠. 마이너스 26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야. 그럼 사실상 어때 나는? 얘네 손실을 다시 절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4로 바꿔야 얘의 손실이 마이너스 4, 얘의 손실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가 이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얘를 더해주면 된다. 답을 계산을 해보니까 678이 뜬다. 수능 당일날 요거 풀어보고 진짜 감탄을 했어. 나쁜 새끼, 똑똑한 새끼. 어떻게 딱 얘네가 낚시를 하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낚시를 굳이 안 해야겠다. 시그마가 마이너스 8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들었으면 그럴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네. 뭐 말하려고 했지? 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안 낚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느낌? 그냥 이래도 낚이잖아. 그냥 4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미지를 안 쓰고 어쩔 수 없네요. 약간 그랬습니다. 악독한 새끼 감탄했어. 이거 주관식이잖아. 좋습니다. 넘어가보자. 9-20번 한번 봅시다. 9-20. 뭐야? 9-2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점이 가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의 귀납적 정의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가리가 좋은 새끼들이 유리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점점점.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뭘 평가와 그것도 함수로 얘를 표시할 수 있다? 대가리가 좋은 애들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도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는데 A1이 0이다. 고맙네. A 0이야.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래? 얘가 저렇게 나뉘어지는데 조건은 되게 간단하거든. 얘가 양수냐 음수냐 정도로만 지금 나뉘는 거예요. 근데 더해주는 숫자가 뭐야? 이거야. 내가 이걸 정확히 몰라. 맞지? 그러니까 n이 아니야. 여기 n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야. k라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내가 결국에는 A22가 다시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놈을 잡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처음 이 문제를 겪었을 때 어때? 0은 위에 루트로 가면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1이네. 그치? 그럼 얘는 양수니까 다시 K 플러스 1분의 1 한 다음에 K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 근데 얘는 뭐야? 무조건 음수잖아.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좋겠다. 갈 길이 먼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려. 쌤 정치적 쉽다며요. 정치적 어떡하지? K를 모를 때는 이게 좀 이런 사단이라 아는구나. 어떡하지? 얘를 또 케이스를 나눠봐? 어떤 경우로?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결국 갈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언제 이렇게 될까? 얘가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을까? 이 K 플러스 1 날려주면은 K가 1보다 작다. K가 1일 때네. K가 1이면은 얘가 음수가 되면서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는 거. K가 다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1분의 2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그래도 쉽네. 얘는 뭐야? 무조건 음수니까 얘는 경로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 이지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22개. 이게 평가원의 의도는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어떡하지? 나열하는 건 도저히 아닐 거. 이거는 정수론적 관점이 조금 필요한데, 자, 이 명제에 대해서 얘네가 반박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n과 n 플러스 1은 서로 안 되는 놈 하나만 찾아. 이런 거 있는 소수죠. 네, 영역수가 1번 소수. 어때요? 관리에 찾으면 1억? 없죠. 왜? 일단 호수랑 짝수고, 게다가 만약에 서로소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뭐야? 공약수가 1인 놈이야, 맞지? 근데 얘네가 1이 아닌 다른 공약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이것도 사실 유클리드 호재법 관련된 얘기인데, 유클리드 호재법이 뭔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72와 48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야? 24인 거 맞아?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뭐냐면 얘와 얘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유클리드라는 새끼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럼 뭐가 되지? 24가 되잖아. 아이씨 숫자가 너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지.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는 48과 24인 거야.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 얘기하는 거야. 72와 48의 최대 공약수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여기 뺀 거 24와 48과 여기서 여기 뺀 거 24의 최대 공약수랑 똑같다. 뭐 이런 구조. 그러면 얘를 또 다시 무한히 진행을 하면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24.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잠깐만. 이거거든. A와 B가 있으면 여기는 B고 얘는 A를 B로 나눈 거. 요거거든. A를 B로 나눈 거. B로 나눈 거? 요거거든. 씨발 까먹었어. 뭐지? B로 나온다. B로 나온 나머지였던 것 같은데. B로 나온 나머지 아닌가? 나머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빼기를 했던 거였지. 다른 숫자로 다른 숫자로.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네. 미안해요. 대학교 때 했던 거. 뭐가 있을까? 같은 숫자가 없나? 63과 48? 그러면 가볼까? 아니야, 48보다 좀 더 작은 거. 15 정도? 그러면 얘 최대공약 3인 거 맞잖아. 여기가 63이고 여기가 15야. 그러면 얘가 GCD 15랑 63을 15로 나눈 나머지 이건 거 같다. 이건 거. 뭐예요? 3. 이거랑 똑같다. 숫자를 숭덩숭덩 이제 나눠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3하고 뭐가 돼? 15로 3으로 나눈 나머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오면 이거를 종료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유클리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n과 n 플러스 1을 한번 바라보자. 큰 놈 먼저 쓸게. n 플러스 1과 n. 얘가 뭐야? B하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였잖아. 맞지? 어떻게 되지? n과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1이 된다.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쓰레기 같은 소리 했죠? 미안해. 하여간 서로소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얘네들의 합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K 플러스 1분의 머시기에서 K 플러스 1 아니 K분의 머시기를 뺀 숫자들로밖에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나는 얘가 결국 22번째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원하는 거야. 얘네가 지금 어떻다고? 서로소라고. 근데 얘네가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새끼가 K 플러스 1개 있고 여기가 K가 있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게 2배만큼 있다면 여기도 2배만큼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A22는 A1로부터 저 새끼를 21번 겪었을 거 아니야. 맞아? 저 행위를 21번 겪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결국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은 이거를 몇 번 겪고? K 플러스 1번 겪고 마이너스 K분의 1을 K번 겪으면 0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가면 된다. 총 몇 번 겪은 거야? 총 몇 번 겪은 거야? 2K 플러스 1번 겪은 거죠. 그게 뭐면 된다? 21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얘네는 여러 번 그걸 겪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21에 약수만큼 겪어도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3, 7, 21 이렇게 있죠. 1일 수는 없는 거잖아. K가 0은 아니니까. 만약에 얘네가 3번 겪었다면, 그러니까 봐봐, 1 기준으로 헙 해서 얘가 3번 겪었더니 0이 됐어. 그럼 또 헙 해서 얘가 다시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하면 얘가 다시 0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 7도 마찬가지죠. 7이면 A1이 0이야. A8이 0이고 A15가 0이고 다시 A22가 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 아니면 한 번에 21번째 21번 겪어서 최초로 0이 되는 그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이 3과 7과 21이 되는 그 숫자가 결국 정답이 되는 거고 K는 몇이야? 1이고 3이고 10이다. 다음에 14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나 다시 운동이 오는 거야. 아 씨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15번을 푸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계속 정추적, 역추적 관련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온 거야. 딱 한 번. 그러다가 9-21번 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나마 정추적과 역추적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나와요. A1이 0보다 작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겁니다. 얘네가 요 귀납 문제를 좀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요 규칙들 있죠. 요 규칙들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대부분 뭐냐면 제어랑 좀 관련있어. 제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거야. 니네가 샤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겨울철에 샤워할 때 찬물로 샤워하는 애들 있어? 없죠? 많이 없죠? 이런 느낌? 여기에 그림을 진짜 못 그려 얘들아. 양해 봐라. 여기 있어. 오케이? 여기가 이쪽이 뜨거운 물이고 파란색 어디 있어? 여기 찬물이야. 이해가 돼? 오케이? 너는 처음에 샤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일단 대부분 이게 일로 돌려져 있지 않아? 찬물로 보통 초기화해서 돌려놓지 않니? 다 쓴 다음에는? 아니야? 아닌 말이야. 근데 내가 샤워를 해. 근데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물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일단 어느 정도 돌려놔. 그치?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일단 열어. 근데 손으로 만져보다가 어때? 그래서 하고 근데 너무 돌아갔어. 너무 차가워. 그러면 다시 하고 다시 그냥 진짜 이거 잡아놓고 뚝 소리 나니 그때까지 뚝 하면 이제 좀 미세하게 제어가 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이건 너무 뜨거워. 근데 이건 너무 차가워. 근데 이거 까만면 이제 그라시 하면서 이제 샤워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제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거야. 그럼 얘를 어느 정도 중간 궤도 안에 들어오게끔 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수열이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숫자가 존나 커. 그럼 어때? 얘는 숫자가 엄청 크면 어떤 짓거리를 해달래? 마이너스 2분의 1 AN을 곱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너무 크면은 그 다음 놈은 한 요 정도, 그 다음은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 궤도 안에 들어오게끔. 요게 지금 5고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요 문제 상황에서.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이 궤도 안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3을 더해주는 거야. 3을 더해. 더하다 보면 어때? 다시 빠져나가지. 그럼 어때? 다시 저 밑에 거를 놓고 다시 오게끔 들어놓고 다시 하나가 넘어가면 다시 오면 이게 제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만약에 처음부터 존나 작았어. 그럼 어때? 30 더해주면 되지. 더해주다가 어때? 여기 들어오면 아니죠, 아니죠. 30 더하는 게 아니지. 여기 있으니까 얘 다시 일로 보내고 다시 일로 보내고 하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와. 그럼 어때? 다시 3 더해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구조야. 이런 제어의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요 제어는 초항은 존나 튀어도 돼. 요게 포인트. 오케이? 처음에 우리가 셔기에 물을 틀 때 존나 찬 물이고 존나 차가운 물일 수 있어. 그건 감내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제어를 하려면 그 궤도 안에 오기 전까지는 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얘가 항이 진행이 돼.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노는 거야. 이해가 돼? 요 제어의 입장에서 일을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 알려준 힌트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뭐 AO가 5다 하고 그냥 정확하게 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추적하고 역추적하고 할 수 있었지. 얘는 어때? 그냥 주지 않았어. 요렇게 줬어. 근데 얘를 좀 분석을 해보자. A4가 뭐라는 거야? R이라는 거고, A8이 R 제곱이라는 거고, A12가 R 세제곱이고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맞지? 그럼 얘네를 어떻게 제어가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어때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0은 아니고. 그죠? 수렴하는 등비수열이겠네요. 이적하는 분들만 알아듣겠지. 이적한 분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R은 이미 그 궤도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 범위상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위에 루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3을 더해주는 거야. 근데 3을 더해준 놈도 범위가 어때? 2에서 3 사이 걸 3에서 2에서 4 사이 걸라. 얘도 어때요? 위에 루트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돼? R 플러스 6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범위가 어떠니? 이때는 범위가 어때? 5부터 6까지죠. 어때? 벗어나버렸잖아. 그러면 얘는 뭘 겪는 거야 이제? 밑에 경로를 겪는 거예요. 밑에 경로를 겪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R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R 플러스 6은 범위가 어때? 여기 양면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5 이쯤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위에 경로로 갈 테니까 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그게 마침 R 제곱이었다는 거야. 이러면 R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조건을 좀 더 어렵게 준 거야. 그냥 R 주면 될 거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R 제곱이라는 놈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놈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R 더하기 6에다가 몇을 더하면 된다? 3을 더하면 된다로 내가 R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R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R 하고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R은 뭐예요? 0, 1, 2는 없으니까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 불만 있니? 없죠? 내가 아래 값을 실제로 구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냥 대충 0.5라고 할게. 그럼 얘는 2.5, 얘는 5.5. 근데 얘는 그게 안 돼갖고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분의 11에서 마이너스 얘 더하면 4분의 맞네. 그럼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겠어? 몇을 더해요? 3을 더해요. 그럼 4분의 13이 되는 거고 여전히 모자르지. 그럼 3을 더 더해줘. 4분의 25 어때? 갑자기 팍 커졌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 어때? 마이너스 8분의 25 얘는 궤도 안에 들어왔어. 다시 3을 더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숫자 맞는 거 맞지?
정추적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정추적까지는 괜찮지? 이제 역추적을 해줄 건데 문제에서 밑에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M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100개 중에서 다 찾아주시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나 요쪽은 다 알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어. 100개도 하라는 소리라면 뭔가 규칙이 나오겠지.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일단 역추적 한번 해봅시다. 봐봐. 역추적 해볼게. 역추적은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 얘가 위의 경로로 올 수도 있고 밑에 경로로 올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두 경로 한번 다 따져볼까? 어때? 얘 위에로 올 수 있니? 위에로 올 수 있어? 3을 더했더니 얘가 될 수 있냐고. 지금 듣고 있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3.5가 되지. 근데 위의 경로로 오려면 얘가 1이 1이어야 돼. 그럴 수가 있어? 없겠죠. 왜? 얘가 되려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막 되고 안 되고 이거 계산하는 거 좀 귀찮으니까 나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얘네 범위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AN이 5보다 크거나 또는 5보다 작거나의 상황을 보고 있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되는 그 AN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또는 2.5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바라보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는 밑에 경로로 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0.5는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면 되는 거라. 얘 밑에 경로가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얘는 어때? 얘는 AN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인 거지. 그럼 이때 AN 플러스 1은 3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에서 이 사이에 있는 놈들만 위의 경로로 올 수 있는 거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라는 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위의 경로로 올 수 있었던 거야. 따라오시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3.5에 대해서 한번 보자. 얘는 위의 경로로 갈 수 있니? 괜찮죠? 밑에 경로로는 안 돼. 가능하죠? 얘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놈이잖아. 그치? 둘 다 가능하다. 어떻게? 얘가 위의 경로로 왔으면 마이너스 6.5? 얼마니? 왜 안 되지? 위에 거 나 잘못했어? 어떻게? AN 플러스 3이잖아. 더 해야 되는데 미안해. 마이너스 2에서 8까지인가요? 이거야 이거? 그럼 얘 안 되네. 위에 경로 안 되네. 밑에 경로만 되겠네. 밑에 경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7?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맞나? 그럼 7은? 얘 되냐? 얘는? 둘 다 되네? 둘 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거. 위에 경로로 왔다면 얘는 4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밑에 경로로 왔다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올 수 있었겠네. 근데 나 조건에 A1은 일단 0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얘는 또 안 되겠네요. 얘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결국 A1과 A2와 A3와 A4 이런 다 구하고 이 상황에서 절대값 AM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경로상 얘는 밑에 경로로 오는 놈은 총 몇 번 있었니를 물어보는 거 맞아요? 밑에 경로로 오는 놈 한번 체크해보자. 어떻게 돼? 얘 밑에 경로로 왔죠? 얘 밑에 경로로 왔죠? 근데 얘는 어때? 3을 더한 거잖아. 밑에 경로로 온 거 아니지. 얘는 3 더했으니까 아니지. 3 더했고 3 더했는데 어때? 이 부분에서 이제 밑으로 왔네. 그러다가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밑에 경로로 왔네. 또 여전히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밑에 경로로 와서 얘네가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 규칙을 찾아보면. 그죠? 그럼 얘네를 내 생각에는 4개 단위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죠?
왜 4개 단위로 묶어? 이 구조 자체가 봐봐 R제곱, R제곱, R세제곱, R4제곱, R5제곱 얘네들은 다 범위가 없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꽤나 작은 범위잖아. 거기다가 3 더하고 3 더하고 다시 2분의 1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2분의 1하고 여기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를 4개 단위로 묶으면 결국 100이라는 놈이 4로 나누게 되면 얘가 25가 되는데 총 25개의 묶음이 생기는데 얘는 지금 4개 중에서 밑에 경로를 겪은 게 몇 번뿐이야? 한 번뿐이야. 얘도 한 번뿐이야. 쭉 한 번씩만 등장을 할 텐데 첫 번째 놈은 내가 튀어도 된다 그랬지. 첫 번째 놈은 너무 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야? 2번이나 튀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한 번으로 계산되는데 얘 혼자 2번 세지는 거니까 하나를 더 더해주면 되겠죠. 답이 26이다. 나? P가 26이다. A1은 뭐야? 마이너스 14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이 12다. 어디가 아픕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문제에서 힌트는 어떤 항을 정말로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요 조건을 이용을 해서 R을 구해봐라. 요 귀찮은 단계를 좀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얘를 알려줬으면 정추적할 만하지? 역추적할 만하지? 근데 여기서 규칙 한번 찾아봐 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정말 정추적과 역추적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 시작해. 그래서 9-22번을 한번 보죠. 정말 쉽달까? 너무 달려오긴 했어, 그지? 그리고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귀nom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짜증나. 남이 하는 거 보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좀만 쉽다 합시다.